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3월 14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요 이슈 상황입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은 1월 성명과 비교해 대체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기준금리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개선됐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패드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현저히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고정자본 투자에 대해 패드는 투자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한 1월과 달리 계속 나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아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도 억제됐다고 봤습니다. 패드는 성장 전망에 관한 부분에서 성장 전망이 완만하다고 진단한 데서 적당하다는 쪽으로 움직였고 실업률 하락에 관해 단지 점진적이라던 1월과 달리 점진적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패드는 사소한 문구의 변화를 줌으로써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성명은 세계적 긴장이 완화했다고 말해 유럽 상황이 안정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관한 문단은 1월과 3월 성명이 사실상 같았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FOMC 결정에 반대했는데 2014년 후반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문구 자체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 저금리를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달러가 유로와 엔화에 대해 계속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입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미 경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후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미 증시도 올해 들어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시티그룹은 밝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실적 호전에 자산시장 실적을 반영되고 미 달러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 매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시티그룹은 지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 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황이며 역사적으로도 투자 심리 개선이 달러 강세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가 주요 조달 통화 지위를 잃고 있다고 BNP 파리바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조달 통화가 미 달러에서 유로 및 엔화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점진적이고 겨우 주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가 위험 부담 때문입니다. 지표가 더 오랫동안 호조세를 보일수록 달러가 힘을 받고 엔화 및 유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까지 하락하는 등 조달 통화의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리스크 통화들이 꼭 달러 대비 하락하진 않을 것이지만 추가 상승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지급한 트로이카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트로이카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가 내년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최대 5.5% 추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몇 개월 내 대규모 추가 지출 감축안을 발표하고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5월 그리스가 중기 예산안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내년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5월에 추가 긴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가 채택한 기존 긴축안은 올해 기본 재정 적자 감축 목표인 1.5%를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만 2013년부터 2014년에는 대규모 재정 갭이 발생할 것으로 트로이카는 전망했습니다. 부족분은 GDP의 5.5%로 다만 이마저도 트로이카가 예상한 성장 전망을 달성할 때 산출 가능한 수치로 그리스의 침체 상황을 반영할 때 그리스가 추가 감축해야 하는 감축 목표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텔레그래프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경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 정치인 중 누가 감히 유권자들에게 추가 감축 얘기를 꺼내들 수 있겠느냐며 우려감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영국 실업률이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정부가 내주 발표할 2012년에서 13년 예산안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200건 증가하며 161만 2천 건을 기록하였고 2009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000건 증가할 것으로 점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900건 증가해서 7,000건으로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1월까지 3개월 기준 국제노동기구 기준 실업자 수는 266만 6천 명으로 전월에 비해 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8.4%로 예상치에 부합하며 95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캐나다 설비 가동률이 발표되며 같은 시간 미국이 경상수지와 수입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길 15일 공구시 뉴질랜드 ANZ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17시 30분 스위스의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21시 30분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 우호적인 미국 지수와 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KB투자증권 FX마진 동영상 수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